어, 이재명 후보의 페북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습니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 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장관 관련한 뭐 사과를 했다는 등 물론 제가 그때 송영길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 했을 때 비판을 한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반성합니다 하고 나서는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답변, AI처럼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자기 의사 표현인 거예요.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 안 써도 내가 검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게 검찰한테 수사권 뺏으면요. 그냥 기소 공무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 아예 페이스북 가서 읽어보지도 않아. 그래 놓고 정말 말초적인 사람들이 가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장관에 대해 사과를 했다 같은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계속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난 진짜 불확실하고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국 장관님 응원하지만 이 모든 기준을 조국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조국 장관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조국 장관님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공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깨시민 어쩌고저쩌고.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본인이 생각하는 걸 끝없이 크로스 체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재명 후보한테 욕한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욕한다고 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다. 꿈 깨세요. 진짜로 살아있는 정치 관여층이라면 언론이 어떤 기사를 내며 그 기사가 정말 맞는지, 우리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조국 교수님을 사과한 건지 그 당시에 민주당을 사과한 건지 그런 거 보지도 않아.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거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재명 저럴 줄 알았어. 나 이재명 사고 칠 줄 알았어. 이재명 욕을 하고 싶으니까 조국 교수님 사태, 조국 사태를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다. 그런 착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들이 바라는 답이 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답이 뭐냐고. 조국 장관 사태는 굳이 말하자면 조국 장관은 잘못한 게 없고 윤석열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그거예요.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이.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는 검찰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일부 분력의 국회의원들 철험회 같은 데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딜레이가 작년에 올해 언제까지 하려다가 못해서 지금 그렇죠.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할 정도면 저렇게 말하는 것, 뭐 조국 장관 관련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은 그냥 필연적으로 이번 선거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의례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넘어가시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방송하기 바로 얼마 전에 썼던 글들을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재명 후보한테 서운하다라고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도 검찰이 나를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 대 이재명의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나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 끝난 거예요. 그냥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지금 깔 수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지지자 쪽에서 지금 이게 뭐냐고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기자들이 그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우리한테 우리 쪽 진영에 원하던 반응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이재명 후보가 쓴 페북의 이 이야기가 진짜로 조국 장관을 포함해서 한명숙 총리나 기타 검찰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마디만 하신다면. 한마디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계속 그런 거 쏟아내고 있잖아요. 뭐 조국 사과에 친조국 당황, 뭐 반기. 그들이 노리는 그냥 프레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조국이 뭐 잘못했어? 나는 이제 앞으로 조국 편 들 거야 같은 그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다면 난리가 훨씬 더 났죠. 커졌지. 난리가 났죠. 요거는 답정너라니까. 어느 쪽 답이 나와도 저쪽들이. 그래서 제가 그 김윤훈 교수가 쓴 글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북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김윤훈 교수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게 끊임없이 그것만 갖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분명히 프락치 형태의 얘기가 맞고요. 한 번은 목소리 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야 우리 쪽 목소리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 쪽 마무리하고, 중요한 건 힘을 하나 모아보자는 건데,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의 캠프 인사 명단이 하나 있잖아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냥 다 읽읍시다.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판사 출신, 권성동 당무지원본부장 검사 출신,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검사 출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검사 출신, 김재원 선거전략본부장 검사 출신, 정점식 네거티브 검증단장 검사 출신, 박형수 네거티브 부단장 검사 출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검사 출신,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검사 출신, 김용남 공보특보 검사 출신, 김도우 공동선대위원장 검사 출신. 화려하네. 이래서 이준석을 내친 건가요? 맞아요. 야, 하버드 정확해요.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검사가 출신이 검사 아닌데. 출신이 그렇지. 아닌데,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데. 정말 맞아요. 뭐 여기 서초동이네. 이게 뭐예요 지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이러니까 정치력이 없는 거죠. 자기들과 다른 사고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기다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런 시각 하나에 살아온 그 시각으로 보니까 홍보비 해먹으려고 하네, 이런 말을 자기네들이 맞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핵관이 윤핵관이에요. 진짜 무섭잖아요. 윤석열은 검사라니까요. 현직 검사에 가까운 거예요. 검찰총장을 내려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검찰에 다수 포진해 있는 사람이면 검사입니다. 근데 꾸리는 걸 봐도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검사가 정권을 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군사 정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해먹어요. 전두환이가 그 후에 바로 11.11을 일으켜서 전두환은 혼자서만 통합 8년에 가까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해먹은 거야. 그 다음에 군인 출신인 노태우까지가 군사 정권이에요. 무려 1961년부터 1992년까지가 군인들이 정권 잡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자들이 대통령을 할 때는 군인들이 등용이 되죠. 군인 출신 국정원장, 군인 출신 무슨 사장, 군인 출신 무슨 장관. 그래서 군사
정권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지금 현직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조국 장관한테 당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관 애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관 변호사 밑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전 괜찮습니다. 진중권이 되겠다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주호영이 외롭겠다 싶어. 얘 혼자만 판사 출신이야. 아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검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식구니까. 있어가지고. 그럼요. 이게,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이익관계를 조율하는 게 정치예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의 하나의 시각을 강요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통치죠. 정치인이 정치 행위를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걸 보고 하느님이 정말 돕는다. 이재명 후보님을 돕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야 우리가 선거운동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선거운동을 해보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교정이 안 돼요. 왜? 외부 사고가 들어오지를 못하거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이준석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버려. 이렇게 단일 집단은. 사고가 단일한 집단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국가라면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믿어요. 저게 뭐냐. 여러분들 그 공수처 논란, 조국 장관의 그 문제, 윤석열 사태가 있기 전에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요. 신뢰하지 않는 뭐 국가 집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12%인가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정치 문제가 되니까 심지어는 검사 놈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나라 안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도 보이시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검사 생활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뭐 검사장 좀 하고 정관으로 나와갖고 돈 왕창 쥐어뜯고 그 상황에서 자기 장모나 부인이나 측근들은 다 봐줘서 돈 벌게 만들고 그런 썩어빠진 애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인데 윤석열 얼만큼 했겠습니까만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윤석열이 그중에서도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증거기도 해요. 패밀리 비즈니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패밀리들끼리 비즈니스 막 정말 훌륭하신 분. 알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는 검찰공화국 안 된다.